이어지는 순서에서는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이죠.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마스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We love what they do. We love their product. We love their ship. 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신영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 해양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왜 K조선, 우리 조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해양력의 최강국이거든요. 시파워라고는 해양력의 최강국인데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배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배라는 게 단순하게 전쟁을 위한 해군 함정뿐만 아니고요. 민간 상선 그리고 항만 시설 같은 그런 인프라도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뭐 해군도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물자도 옮겨야 되고요. 병력도 옮겨야 되고요. 연료도 옮겨야 되는 그런 모든 해상 운송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안보까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래서 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고립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중 패권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중국한테 밀린다는 어떤 국가적인 안보 위기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정학적 위기를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만 해협 갈등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미국으로서는 소위 빌런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러시아, 이란, 중국이 그런데 러시아하고 이란은 지금 중국이 그래도 좀 대화도 할 수 있고 컨트롤이 되는데 중국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중국의 해군 함정 수가 미국보다 지금 훨씬 많게 됐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새로 건조해서 취역시킬 수 있는 해군 함정의 수가 미국은 지금 뭐 한 자릿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몇십 척씩 새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깨닫게 되고선 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 K조선의 강점,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네. 국뽕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교수님이 보실 때 우리 K조선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이제 유연한 설계 그리고 높은 생산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설계란 말은 선박은 다 하나하나 맞춤형 제품입니다. 네. 설계를 다 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주가 원하는 설계를 맞춰주는,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주가 그렇게 맞춰주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박 자체에 대한 그냥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요. 선박은 이제 수많은 요소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 부품에 대한 고급 응용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마인드,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진짜 우리나라 조선이 잘하고 있는 게 생산 효율성인데요. 생산 효율성에서 다른 나라가 별로 따라오기 힘든 뭐 4가지 요소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 생산 설계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우리나라는 생산 설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조립식 장난감 만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설명서 보고 차례차례 저도 조선소 가봤는데 레고 맞추는 거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예, 그 하나하나 이렇게 네. 그 순서대로 맞춰가는 그 생산 설계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조선소를 지을 때부터 크게 지었습니다. 도크도 크고 크레인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메가 블록이라는 이제 그 큰 블록으로 블록 제조 공법을 하니까 큰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고 큰 도크를 사용하니까 도크 회전율이 높습니다. 도크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병목 과정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조선소에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선행화가 있어서 미리 이제 다음에 할 때 어려워질 만한 일들을 블록을 지을 때 미리 해놓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근로자들 노동 인력의 숙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일을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통하고 의지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에서 조금 잘못된 게 생산 현상으로 오더라도 이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탐날 만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냥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미국한테는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한테도 도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윈윈. 네. 좀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윈윈을 하려면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는 전략적인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좀 더 넓고 깊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에너지, 방산, 물류, 해운까지 네. 다 어우르는 네. 그런 연관 산업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단순하게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오는 한국 회사가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돼서 미국의 국방과 해양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조선사가 진출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잘 될 것 같고요.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런 미국 내 조선소 후방 산업을 재건하는데 그런 생태계를 재건하는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미국도 좀 만들어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간도 모자라고 공간도 모자라서 첨단 그런 AI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요번에 사실 미국은 많이 좀 황폐해졌잖아요. 그것을 새로 재건할 때 그런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합쳐서 그런 기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기술 표준화를 이루고요. 기술 표준화가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 패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해양 강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도 있고요. 네네. 또 유럽도 배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야 우리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들어올게. 네. 이렇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거기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들어오든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그러니까요. 되든 일본이든 뭐 유럽의 어느 나라든. 그리고 그 반대쪽 입장을 보면 뭐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를 보면은 이게 과연 돈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두 양쪽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게
잘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굉장히 조선 강국이고요.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미 핀칸티엘이라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선소가 미국의 세계 조선소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미국의 투자 생산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보 시너지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넓고 긴 시야 그리고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파트너다 하는 것을 좀 서로 간의 신뢰감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면은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MRO 사업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미 해군 MRO 사업에 이제 본격 진출하게 됐다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요. MRO라는 게 이제 선박의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 영어의 이제 네. 첫 문자를 이제 MRO 이렇게 잡은 건데 이게 MRO를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요 초기 투자는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네. 수익은요 단시간에 잘 안 나와요. 그 MRO 체결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MRO를 그냥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건설사에서는 신축 프로젝트가 있고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축은 훨씬 수익성이 높고요. 그렇지만은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뭔가 공기가 늘어지거나 뭐 인허가가 잘못된거나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수익은 낮지만 그런 미분양은 없고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RO가 마치 리모델링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그 폐쇄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특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O가 그냥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리 쉬라고 미국 그런 군수 지원함을 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요. 계속 정비나 뭐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같은 걸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 독점 계약이 됨으로써 부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요. 네. 단순히 MRO만 하는 게 아니라 MRO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업그레이드요? 네. 어떻게요? 그 30년 된 함정에 MRO를 하는데 네. 그냥 싹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능을 더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서 부착을 해주는 네, 거죠. 거기에 상관되는 상응하는 이제 비용을 더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된 올드카에다 자율주행 기능을 좀 추가 비용 내고 해주겠다. 그럼 저 같은 차주는 할 것 같거든요. 이제 네.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MRO를 조금 지금 하고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단순한 이제 뭐 수리라든지 그렇습니다. 유지라든지 네, 그걸 운영 벗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새로운 장비를 장착해서 더 세일즈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미국에 보면은요. 군함의 주요 선체나 구성품은 반드시 네. 미국 안에서만 만들도록 하거나 뭐 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요. 절대 자국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도록 허락할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미국 군인들의 군복 있잖아요. 군복 중에서도 속옷, 심지어 속옷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냥 제복만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료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군에서는 굉장히 그런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걸 약간 좀 우회할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지금 언급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가서 네. 미국 해군성 사람들을 만나고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게 그 번스톨랩슨 수정법, 그러니까 꼭 미국 내에서만 자국 함정을 지어야 한다는 그 수정법을 약간 완화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도 이제 조선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노동자가 있을 텐데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한국에서 뭐 군함이라든지 함선을 만들어서 상선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 들어오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뺏긴다 해서 이제 반발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실제로 없나요? 어떠네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존스법을 좀 완화하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이 이제 발의됐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만든 상선도 미국 내에서 이제 통항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네들 해고 통지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답니다. 노조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번스톨랩슨법, 그러니까 함정을 외국에서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 안보에 그리고 또 군수 산업의 기초를 약화시킨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잘 아시겠지만 노조와의 이제 계속 협의, 상생 그걸로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1,500억이나 투자를 하니까요. 미국 정부에 노조와의 협상에 관한 뭐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1,500달러치 그렇죠. 그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네, 발언권도 있다. 네.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이 노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탐내는 우리 조선업이 이제 계속 기술 우위라든지요, 시장 선점을 이제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좀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뭐 친환경이라든지 AI 기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조선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조선 산업을 조금 사양 산업 취급하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근데 조선 산업은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21세기 모든 첨단 기술이 이제 집약적으로 구현되는 이제 미래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조선을 미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AI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로 이제 단순한 선박 제조업이 아니고요.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 하면 자유운항 기술이 있고요. 친환경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운항 기술은 자유운항 선박은 뭐 AI 그리고 IoT, 뭐 빅데이터, 센서 이런 게 다 융합된 것으로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선박이 되는 건데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복잡하잖아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도 튀어나오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런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곽광을 받을 거고요. 친환경 기술은 사실은 법과 제도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이제 그린 맞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라 했습니다. 넷제로 이제 그 목표인데요. 그것을 맞추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금 화석 연료 베이스 기관에서 뭐 LNG나 수소나 뭐 원자력,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 개발에 앞서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인데요. 디지털 전환 기술에 요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스마트 야드하고 디지털 트윈입니다. 스마트 야드는 뭐냐면 AI를 이용하고 또 로봇을 이용해서 조선소가 작업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조선소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날 거라든지 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그 생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제 앞으로도 향후에도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뭘 지원해 줘야 돼요? 네, 그 정부는 사실은 1,500억 달러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빅3 조선사가 있는데요.
빅3 조선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액수가 1,500억 달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투자를 이제 전부 그냥 뭐 민간 회사에서 해라. 그리고 마스가를 위해서 펀드를 만들 테니까 그걸로 써라. 그렇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치밀한 계획하고 담대한 실행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협약을 이제 미국하고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런 요청을 할 때, 협약을 요청을 할 때 미국의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조선국이라는 쉽빌딩 오피스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거든요. 백악관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마이크 월츠가 보좌관에서 미국 유엔 대사 후보로 가면서 조금 좀 이제 그 활동이 좀 약해졌는데 그거 활성화를 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 알려진 쉽스법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뭐 법안이 2개 더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냥 딱 멈춰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통과를 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부에 조선해양플랜트가 있는데 미국의 상무부나 그 교통부에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그런 조선국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도 좀 전담 기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등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안보와 외교,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합종 연횡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강대강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더 센지 다투는 정당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댈 줄 아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원합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